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도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속았다고 여기는 대학 내 여론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을 반이라도 줄여보려고 몇 년을 정부와 씨름을 하고 있지만 선진 외국의 대학생들은 등록금 걱정 없이 심지어 생활비까지 국가로부터 받으며 진리의 상아탑이자 정치의 공론장인 대학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앙대 동문학과 김누리 교수께 독일의 대학은 어떤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누리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미 등록금 1,000만 원 시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요. 이보다 더 많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이 어느 정도인가요? 굉장히 크지요.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라는 이야기는 뭐 나온 지가 한참 된 이야기고요. 네. 또 뭐 생활비도 필요하니까요. 네. 대체로 지금 오늘날 한국에서는 대학생 2천만 원 시대다. 최소한 2천만 원 정도는 대학생들이 부담으로 매년 짊어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네. 그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함해서 한 해 동안 대학생 한 명에게 들어가는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 사립대학교인 경우에 그렇죠? 예. 네. 그 독일 사례를 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김 교수님께서는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독일에서 대학 다니실 때 등록금을 전혀 안 내셨습니까? 전혀 안 냈죠. 저는 사실은 그 박사 네. 과정을 다녔는데요. 제가 한 6, 7년 정도를 다녔는데 뭐 등록금이라는 거 내본 적이 없죠. 네. 독일의 등록금 있는 주도 있지 않았습니까? 2개 주가 최근까지 있다가 이 제도를 그 주들마저도 없앴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예, 등록금은 사실은 그 종전 이후 그러니까 45년 이후에 네. 등록금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듣는 과목에 대한 그 과목에 대한 수업료 형태로 네. 조금 걷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46년에 당시 그 프랑크푸르트 대학을 다니던 한 학생이 이것은 교육이 국민의 권리다라는 법 규정에 기본법 규정과 어긋난다 해서 위법 소송을 냈고요. 네. 거기서 학생이 이김으로써 사실상 우리 식으로 하면 등록금이 되겠죠. 학교에다 내는 예. 수업의 대가로 내는 그런 것들은 없어지기 시작했고요. 네. 그것이 1970년에 이제 각 주마다 서서히 없어져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중반에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그런 물결 속에서 네. 독일에서도 몇몇 주에서 총 8개 주에서 네. 등록금 형태를 받아야 된다. 돈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래서 1년에 약 500유로니까 대체로 한 75만 원 정도. 네. 우리로 보면 뭐 굉장히 적은 액수지만 독일 학생들의 경우는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교육의 권리에 대한 침해다라는 걸로 많은 저항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것마저 다시 다 없어진 거죠. 네. 우리나라 그 공립대학만도 못하는 그정 적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다 없어졌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독일의 대학들은
재정 상태가 어떤가요? 어디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죠? 당연히 이제 그것은 주정부에서 네. 대학 교육을 담당하게 돼 있고요. 네. 크게 보면 이제 국가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네. 지금 독일이 몇 개 주가 있습니까? 주는 지금 16개 주가 돼 있죠. 네. 그 16개 주 모두 이제 등록금은 사라진 상태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수십 년 전에 없어졌던 것이 2000년대 들어와서 그 신자유주의 물결과 함께 일부 주에서 그것이 일부 부활됐다가 그것마저 없어진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교수님 쓰신 칼럼을 보니까 그 대학생 생활비까지 국가에서 보전해 준다고 되어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16개 주가 모두 그런가요? 그렇죠. 예, 그것은 이제 연방 차원에서 네. 우리말로 한 바페크라고 하는데요. 네. 대학생 생활비 지원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1971년에 네. 당시 이제 수상이 빌리 브란트였는데요. 네. 이분이 당시에 내건 중요한 그 정치적인 비전이 모두를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다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네. 하려면 생활비가 없어야 된다.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없더라도 생활비가 없으면 뭐 공부를 제대로 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바펙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대체로 지금 650마르크 정도를 대학생들의 그 생활비 책정하고 있어요. 네. 650유로면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0만 원, 한 달에. 네, 한 달에 한 달에 한 100만 원가량 되는 거죠. 네. 그것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육이,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것이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것을 보장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논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예. 대학 생활 동안에 소요되는 생활비까지 국가가 부담하기 위해서는 예.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어떤 명분이길래 그 독일 사회가 합의를 한 거죠? 예,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사회랑 예. 독일 사회랑 기본적인 그 사회를 보는 혹은 교육을 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어서 우리로서는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만 해도 교육이라는 것이 내 돈 내고 일종의 지식을 네. 구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의 경우도 말하자면 내 돈 내고 구매하는 하나의 상품처럼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인식하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있죠. 예. 그게 대체로 이제 미국 대학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네. 뭐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이렇게 미국의 좋은 대학들을 순위를 매기잖아요. 예. 근데 소위 상위 대학에 포진되어 있는 대학들은 예외 없이 전부 사립대학입니다. 네. 거의 뭐 우리 돈으로 하면은 5만 불이 넘는 대학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6천만 원 가까이 네. 되는 그런 대학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경우는 대학이라는 것이 내 돈 내고 내가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그게 정의로운 것이다라는 관점이 이제 미국의 경우 네. 수용되는, 인정되는 이런 관점에 인데 반해서 독일의 경우는 교육이 시장에서 구매되는 그런 상품이 아니고 교육은 기회평등을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평등 모두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부모의 그 재산 정도에 따라서 좋은 네. 교육을 받고 또 받지 못하고 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수용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전통이 오래된 겁니다. 우리의 경우는 그것이 약한 것이죠. 네. 사실 지금 오늘날 우리 학생들의 경우는
지금 너무 지금 등록금도 비싼 데다가 또 생활비도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등록금에 접근하는 방식도 뭐 이제 이해가 되는군요. 우리 정부나 예. 정치권에서 반값 등록금 요구, 등록금을 예. 인하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등록금은 낮출 수 없고 장학금을 더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예. 시혜로 보이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라는 것, 특히 대학 교육이라는 것까지가 우리 국가, 우리 사회가 제공하는 어떤 공공의 그런 뭐라고 할까 기회라고 예. 본다면 뭐 장학금보다는 등록금을 장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맞겠네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의 경우는 지금 장학금이다라는 형태로 해서 결국은 뭐 일종의 시혜죠. 네, 시혜를 이제 배포식으로 생활비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는 바로 이 장학금을 주는 형태의 생활비 지원, 네, 여기에 대해서 이미 1960년대에 학생들이 그것은 문제가 많다. 예, 그것은 장학금이라는 건 생활 형편이랑 그 학습 성취도 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식의 선별적 그 구제 방식은 보편적 그 대학 교육 정신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당시 학생들은 실제로 이 대학이라는 곳이 연구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연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비 보조라는 것을 국가가 주는 시혜라고 판단해서는 되지 않고 대학생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연구라는 사회적 노동에 대해서 공적 기관인 국가가 그 대가를 보상하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생활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 학생들이 내세운 게 연구 보수라는 개념이에요. 네. 근데 이 연구 보수라는 개념이 참 놀라운 개념이죠.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학이나 학생들이 하는 행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들이 독일에서는 다 수용이 돼서 오늘날은 뭐 그것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라 그럴까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대학생 지원에 대한 그 근거로서 연구 보수라는 그 개념을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의 특수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도 이런 사례들이 꽤 있나요? 사실은 지금 유럽의 경우는 등록금이 없다거나 생활비를 지원한다거나 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극단적인 저런 경쟁 체제와 시장 지상주의라고 할까요? 교육 문제도 완전 시장적인 방식으로 푸는 거죠. 네. 돈이 있는 사람이 좋은 대학을 구매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방식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가장 큰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하는 방식이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미국인들 자신도 미국 예외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상당히 예외적인 현상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등록금이 없다거나 생활비를 뭐 전적으로 혹은 상당 부분 지원하는 것은 유럽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 미국에 비교해 보더라도요, 우리 대학 진학률, 이것이 미국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사립대학의 비율, 이런 것들도 따져보면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그 상황이 미국보다도 더 안 좋은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부분도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예. 한국은 지금 고등교육 정책에 관련해서는 다시 말하면 대학 정책이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기형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 사립대학 비율이 87%에 가깝거든요. 네. 이런 나라는 뭐 전 세계 어디에도 없죠. 그것이 말하는 것은 국가가 고등교육을 완전히 방기하고 있다, 네. 포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사립대학이 그렇게 높은 비율로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거기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거의 전무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사립대학이 직접 교육의 수혜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방식이 되니까 국가는 완전히 빠지고 모든 고등교육의 부담을 사실상 개인, 가정이 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례를 보기가 어렵고요. 네. 독일의 경우는 뭐 99%가 다 국립대학이고요. 네. 미국의 경우만 해도 우리가 사립대학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립대학의 비율이 20%가 안 되죠. 네. 우리처럼 사립대학이 87%에 가까운 나라는 뭐 상상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네. 뭐 국민을 사립대의 손님으로 이렇게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지금 중앙대에서 교편을 맡고 계시니까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앙대 청소 노동자들이 지금 아직도 농성을 벌이고 있죠? 지금 최근 상황은 제가 자세히 지금도 농성을 벌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최근에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에 공감하는 대자보도 썼다는 보도도 있고요. 예. 이 파업을 바라보는 학생들이나 우리 교수님들 시각이 종전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예, 지금 대학 내에 네. 지금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측면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네. 사실은 대학이라는 곳은 우리가 유신 독재 시절에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사회가 아무리 바깥 사회가 자유나 평등이 억압을 받더라도 최소한 대학 캠퍼스 안에서는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가능했고 또 평등의 정신이라는 게 지배했지요. 네.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곳은 훔볼트라고 근대 대학을 창시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훔볼트에 따르면 가장 이상적인 그런 세계를 선취하는 곳이다. 네. 난 대학 밖의 세계가 아무리 착취가 아주 자심하고 또 불평등하고 부자유하고 하더라도 최소한 대학 안에서만큼은 인간이 이루어야 할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미리 이루어 보이는 하나의 모델로서 보이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제 대학의 이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날 대학을 보면 과연 그런 것인지 오히려 대학이 일반 사회보다도 더 끔찍한 일을 자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를테면 그런 미화원이나 경비원에 대한 대학의 여러 대학의 행태들이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시각에 길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중앙대학교 동문학과 김누리 교수님과 얘기 나눴습니다.